이 새해 벽두부터 남산에 같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올라서 힘차게 우리 중국 파이팅을 외쳤거든요. 정호준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중국 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서울 중국 국회의원 정호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 새해가 이렇게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을미년으로 긍정을 상징하는 양의 해입니다. 2015년은 순한 양처럼 갈등이 없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아름다운 중국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의기양양한 또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국 상하이에 한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루에 얼마를 버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좀 심드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 네가 알아서 뭐해? 한 하루에 30위안 정도 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또 토요일에 이 소녀는 출근하려는 아버지를 가로막으면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아빠, 오늘 하루만 제가 아빠를 고용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22안짜리 지폐 2장을 꺼내더니 아버지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소녀는 40위안을 모으기 위해서 한 달치 학교 급식비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점심에 만두 2개만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30위안으로는 아버지를 하루 사고 나머지 10위안으로는 공원 입장권과 도시락을 사려고 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요, 13년 전에 베이징 전후에 있던 실화 이야기인데 참으로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꼬박 한 달 동안 굶은 돈을 받아든 이 아버지의 심정 어땠을까요? 그 먹고 살기 위해 주말을 반납해야 일을 하는 이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와 단 하루만이라도 공원에서 놀기 위해서 아빠를 사려 했던 이 아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쉴 새 없이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화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굉장히 속도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좌절의 시대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혹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추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어둠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도대체 목적지가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모두가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상한 경주에서 이겼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또한 세상이 참 외로워졌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 너무 바쁩니다. 휴대폰이나 인터넷처럼 편리한 의사소통 수단은 정말 많이 발전했지만 정작 대화와 공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전에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매체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대화하고 친구 만나고 또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아픔 중에 제일 큰 아픔은 내가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 아픔을 어쩌면 당연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우리 가슴에 이렇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을 배운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게 20대 80 법칙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상위 20%가 부의 80%를 차지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데모하고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99%다라고 적힌 피켓을 흔드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상위 1%만이 세상이 되었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통계적으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체감하는 사회 불평등은
개선되기는커녕 20대 80에서 이제는 1대 99로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찾을 때 지도에서 뭘 제일 먼저 찾으십니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You are here.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라는 현재 위치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각 건물의 위치를 표시해 놓았더라도 지금 여기의 위치를 모른다면 그 지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2015년에 새로운 계획을 짜기에 앞서 우리 중부와 대한민국의 현 위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해는 유독 정말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은 우리 국민들을 다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수학여행을 떠난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직접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국민께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희생자 가족의 말이 저를 일깨워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불쌍하게 죽은 아이들이 아닌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한 아이들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현 위치를 찾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문 밖에 나갔을 때 아버지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해맑게 인사하고 또 다시 돌아왔을 때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밝게 웃고 있으면 그런 아이들, 그런 대한민국, 그런 사회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를 이끌어줘야 될 정치권이 정말 아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 정치권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훌륭한 외과 의사가 암덩어리를 제거해 준다고 해도 환자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없다면 다시 건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정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한다면 전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2014년 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국립의료원 새로 신축에 대한 결정입니다. 국립의료원은 공공의료원의 컨트롤 타워 필요성에 따라서 서초구에 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부의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고려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 서민과 중산층들이 갈 수 있는 이 병원이 없어진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치료를 받고 어디에 의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전혀 이거의 의료 공백에 대한 대안 없는 결정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들 끝난 일이다, 포기해라,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러날 것도 양보할 것도 없었기에 저는 죽기 살기로 정했습니다. 제 곁에는 한마음으로 우리 국립의원이 이전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 중국민들이 있었기에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된 마음으로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10년간에 되지 않았던 이 문제의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그 첫 단추가 2014년도에 국가 예산을 만드는 심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심의 과정에서 이게 중부가 이게 병원이 없다, 의료 공백이 생긴다면 이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라 하고 말을 했고, 복지부와 서울시가 협의 결과를 국회에서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공식 문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꼼짝 않던 정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놀랐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국무총리, 복지부 장관, 그리고 서울시장 다 매달려서 촉구했습니다. 중부 병원 새로 짓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그리고 우리 원내대표까지 붙잡았습니다. 중부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저는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12월 4일 그렇게 꿈꾸었던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과 응급실을 갖춘
최신 의료 시설 신축 및 장비 현대화에 대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립의료원은 가지만 새로운 명실상부한 또 서울시 문원의 새로운 병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중국민과의 약속을 지켰기에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는 모두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중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었기에 반드시 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공은 저는 우리 중국민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국립의료원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 초기 공공의료 프로그램 등에 소요되는 국비는 여전히 정부와 협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국립의료원 신축을 위한 첫 삽을 뜨고 또 완공 이후에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정부와 국비 협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에게 보내주신 그 믿음 꼭 여러분과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국 국민 여러분, 저는 국립의료원 문제를 이렇게 갑자기 좋은 방향으로 급 전환되는 것을 보면서 오죽이라는 대나무가 떠올랐습니다. 오죽은 씨를 뿌리고요, 5년 동안 작은 순이 나오는데 5년 동안 이게 작은 순이 나오는 거 말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참 신기한 게요, 5번째 해가 끝나갈 무렵에 어느 순간에 하루에 몇 cm씩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서 25m까지 이 대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근데 오죽은 이 5년간 자라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서 뿌리를 키우면서 도약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국립의료원 문제는 바로 이 모순과 모죽과 같았고 약수곡과 차도 철거도 그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지난 10년간 우리의 수건을 해결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모죽을 심어야 할 차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국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도약을 위해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실향민들의 피땀이 흘린 이곳 중국, 그리고 서울의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희망이었던 중국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맨몸으로 상경한 이 청춘들이 충무로에서, 을지로에서, 그리고 동대문에서 구슬땀을 흘렸던 당시의 중국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시청 앞에서, 서울역에서, 장춘당공원에서, 그리고 여러 군데 명동에서 함께 어깨를 걸고 싸웠던 것을 다시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선대와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남대문 시장과 명동에 그리고 동대문에 수많은 관광 인파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정말 높습니다. 또한 복지급여를 받는 사회복지 대상자고 4명 중에 1명꼴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는 저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34개나 있고요. 매일 350만 명이 중구에 일하러 들어옵니다. 동대문 DDP, 명동, 신당동 떡볶이골목, 장춘동 족발집, 그리고 새로 지을 장춘체육관, 화학동 중앙시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중구를 이용해서 한층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올해를 중구의 새로운 건설 원령으로 탄생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활기가 넘치고 더불어 같이 사는 지역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의 중심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1년 중에 해가 가장 높이 그리고 오래 뜬다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양력 6월 21일 경인 하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1년 중에 제일 더운 날은 아닙니다. 가장 뜨거워지는 날은 하지가 지나고 태양이 계속 대지를 달구고 뒤인 8월 초순입니다. 태양은 가장 높은 곳에 떠 있는 하지에 가장 뜨겁지 않다고 섭섭해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태양이 가장 높게 떠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태양처럼 포기하지 말고
더 대지를 달궈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나갑시다. 우리 부처장님도 계시고 구의원 시원 여러분들이 직접 뽑았던 일꾼과 또 계신 모든 우리 국민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제 2015년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시련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국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능히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포준 국회의원의 그 축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더 건승하기를 바랍니다. 자,